210페이지 기반시설 종류 나와있죠. 그래서 크게는 일단 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종류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기반시설 중 세분이 가능한 기반시설 해서 세 가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교통광장이었습니다. 교통광장. 그래서 광장은 보시면은 광장으로 끝나는 건 다 광장이 세분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조금 뭐 외우기 좀 힘드니까 위에 뭐 도로도 마찬가지 다 도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 그 다음에 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뭐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우선도로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직 뭐 시험에 안 나왔었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세분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은 크게 논점이 설치랑 관리.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 어떻게 설치하죠?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이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하죠? 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 대부분이 국장이 정하는데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죠. 조례로. 그 다음에 뭐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공동구도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공동구도 설치랑 관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의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6곳이 있었죠. 6곳.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 이러한 6군데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6군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6곳에서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계획의 내용 안에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수용을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수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수용 의무. 근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용 학과, 하수도랑 가스. 얘네는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하수도랑 가스는.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비용. 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랑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죠. 점용 예정자가. 근데 이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이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주체.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죠? 특광, 시, 군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하기 힘들다 하면은 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죠. 점용하는 자가. 쓰는 사람이. 점용하는 자가 뭘 고려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관리 비용을 정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동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역시설. 자, 이 광역시설이라는 거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려고 할 때는 원칙은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칠 수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광역시설을 관리할 때도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으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저렇게 하는 게 원칙. 그래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니까 둘 이상일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근데 협의회 구성이나 협약 체결이 안 되죠. 이럴 때 같은 도 안에서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레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광역시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책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210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건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그 원칙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죠. 그게 뭔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억에는 뭐 쭉 나오고 니은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기준은 누가? 첫 번째 줄 맨 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은 이것만 국토교통부령이고 대부분 국장이. 저는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랑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나머지 기준들은 대부분 국장이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부사항은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가 나오죠. 관리. 공동구는 어디 있지? 공동구는 여기 아예 빼버렸나 보네.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광역시설 관리 4번에 212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그게 이제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어딨냐면 가로 안에 시행령이라고 돼 있죠. 시행령.
그래서 대통령령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 내지는 둘 이상의 시군에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다 빼놨는데 그래서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나 관리 원칙은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협의회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나 협약 체결이 안 될 때는 관할에 같을 때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구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는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중에서 지금 하는 게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계획 만들어야죠.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들고 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들죠?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실시계획을.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됩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자, 처음부터 보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굽니까? 에블바디 싹 다.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들 행정청이라고 했죠. 행정청. 원칙은 행정청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비행정청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이 비행정청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사업할 사람이 요거는 3년 안에 하자, 요거는 3년 이후에 하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그래서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수립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만들죠? 3개월 안에 수립합니다. 3개월 안에. 원칙 3개월 안에.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2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토지들은 사업할 때까지 놀립니까? 사업할 때까지 활용을 합니까? 활용을 하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비실비실한 거죠. 나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비실비실한 거 지어서 토지를 활용하죠. 그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가설건축물, 두 번째가 공작물, 세 번째가 개축이나 재축. 요 가설건축물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입니까?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입니까? 건축법에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처음 시작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바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 내용.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시행자에서, 나중에 하자, 이거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인가 받는데, 인가는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가능하죠. 공시송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여섯 번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213페이지 거기 쭉 나오는데 절차가 거기 다 써놨는데 차라리 그냥 제가 써놓은 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원칙 시도 대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 뒤에 보시면은 21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오죠.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입안권자. 그 다음에 수립기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원칙은 3개월 안에 수립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방법은 1단계, 2단계 나눠서 만드는 계획이죠. 그래서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요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수용이 나오죠. 수용.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볼까요? 거기 맨 위에 보면은 공법상 수용에서의 공치법 특례 비교라고 돼 있죠. 자, 수용을 할 때 원칙은 무슨 법 준용합니까? 공치법.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4번의 수용을 여기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 수용 한번 나오고, 개발법에서 수용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서 수용이 나오고, 주택법에서 수용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항상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을 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첫 번째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보면은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인정고시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싹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는 여기 실시 앞에 있는 거, 실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뭐 만들죠? 사업 시행계획.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착공 들어가기 전에 뭐 받아야 됩니까? 사업 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한마디로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정비법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근데 개발법은 좀 특이하게 언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래서 이게 특이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데 개발법만 사업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싹 다 똑같죠?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수용의 주체인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나오는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근데 자 개발법에서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그 동의요건이 요거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의 총수 2분의 1. 그래서 시설사업에서도 이 시행자는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될 거니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동의 요건, 이거는 수용이랑 관련해서 공법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시설사업에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요거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근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의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하는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합니다.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가 목적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좀 특이한 게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허용하는데 재건축사업, 우리 집 고치는 거죠. 재건축사업은 주변에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 고칩니다. 근데 우리 집 고치는데 옆에 땅 수용해서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뒤에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 자, 개발법에서는 수용 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왔었죠.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정비사업 역시 원칙은 수용 보상금을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사후에 준공인가 받고 나서 건물이나 토지로 보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비법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보다가 수용이 나오죠.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수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여기 214페이지에 있는 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뭐 수용 유형상의 특례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물건,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도 수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가 보지 말라는 거는 21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지대 사용, 잔여지 수용, 사용 이런 거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뭐 하나도 써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 사업의 절차고 상세한 것들은 나중에 볼 건데 여기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행자의 사
시행자에서. 원칙은 입안권자니까 특, 광, 시, 군이 사업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둘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 어떻게 하죠? 협의. 둘 이상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자기의 관할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요게 여기 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뭐 수용, 출입인데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리고 출입을 하거나 일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출입할 때 원칙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행정청은 그냥 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 깜깜할 때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때는 원칙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거기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표로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합니까? 시킨 사람이 합니까? 시킨 사람.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한다라는 거. 여기 뭐 출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죠. 매수 청구. 너무 보기 힘들게 표로 다 정리를 하셨네. 출입은 요 뒤에 218페이지에 또 따로 있구나. 그래서 자, 제가 그냥 정리를 하죠. 이게 싹 다 표로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죠. 매수 청구권은 일단 요건이 얼마나 경과해야 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를 하는데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였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죠. 그럴 때는 시행자에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매수 의무자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매수를 합니까? 아니죠.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여부를. 매수 여부는 얼마 안에 결정하죠?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 N은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죠. 매수할 때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채권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 다음에 이 매수 청구에서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을 합니다. 원할 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현금 주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이렇게 요게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매수를 안 하기로.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토지를 활용합니까? 활용하죠. 어떻게? 이게 튼튼히. 그래서 원래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첫 번째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단독주택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층 이하의 1종 근생. 세 번째는 3층 이하의 2종 근생. 네 번째가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근데 2종 근생에서 제외되는 게 다안노단, 단란, 안마,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얘네는 빼고 2종 근생 중에 요게 이런 토지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요게 첫 번째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그래서 215페이지 그 표에 보면은 매수 청구의 요건 10년이 경과하고 뭐 지목이 대인 토지죠.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시 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거 우리는 안 나와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할 수가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만.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그 다음에 매수 여부는 얼마 안에 결정합니까? 6개월 안에.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로부터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2년 안에. 그 다음에 매수 대금 지급 방법 원칙은 현금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요건들은 그 밑에 나오고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시법. 공시지가 아니면 그렇게 공시지가로 나왔었는데 감정가 이렇게 해도 틀린 겁니다. 원칙 공시법에서는 감정가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공시법을 준용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튼튼이죠.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공작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가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얼마가 경과하면? 20년. 실효는 20년. 20년이 경과하면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는 2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제 권고라는 게 나오죠. 해제 권고. 그래서 매수 청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지방의 해제 권고라는 제도를 나옵니다. 해서 지방의회 보고라고 저는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지목을 따지지 않죠. 지목을 불문하고 10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이 경과한 이런 토지들이 있는 지자체장, 특, 꽝, 시, 군입니다. 지자체장은 먼저 우리 관할 안에 이러한 토지가 있다라고 두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다시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죠. 해제 권고를. 해제 권고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90일 안에.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죠. 권고받고 나서 얼마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권고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방의 보고라는 제도. 근데 요거 해제 공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시장 군수입니다. 이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을 자기가 해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라는 거. 이게 결정해제라 했죠. 결정해제. 그래서 시장 군수는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도 못합니다. 해제도.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요게 해제 공고. 지방의 해제 공고. 그 다음에 해제 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해제 신청. 해제 신청은 엄청 자세하게 썼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제 신청. 그래서 요건은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그래서 첫 번째 10년이 경과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조차 없는 경우, 집행계획도 없을 때, 이럴 때 10년이 경과하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을 때는 사업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맨 처음에 누굴 찾아가죠?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청하죠.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면은 입안권자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입안권자가 안 하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 찾아가죠? 결정권자에게는 입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해제를 신청하죠. 해제를. 자,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결정권자가 안 하면 국장에게는 입안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심사를. 자, 해제 심사를 신청받은 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한다는 거. 요게 마지막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죠.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거기 217페이지 보시면은 실시계획의 실효라는 게 나오죠. 실시계획의 실효. 요게 올해 처음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기본학기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1번 거기 217페이지 맨 밑에 칸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이런 사람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받는 시점부터가 이미 엄청 늦은 겁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후에야 드디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너무 늦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아까 요거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자체를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실시계획을 늦게 인가받았으니까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5년 안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5년 안에. 그렇게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거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리계획의 효력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실시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은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죠. 7년.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요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다 확보했죠. 모든 권한을 확보했을 때 이럴 때는 요거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시점이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시행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실시계획 인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나서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결 신청을.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재결 신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고 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거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5년 내에 아직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3분의 2 이상 확보를 했죠. 소유권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이럴 때는 재결 신청 기간을 7년까지로 늘려준다 이 말입니다.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나 권한을 100%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럴 때는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뭐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해서 뒷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죠. 그러면은 20년까지 일단 관리계획은 폐지 안 하고 기다려줍니다. 관리계획은. 그래서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의 효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은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박스죠.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에 위에 좀 지우고 여기가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20년이 되기 전에 요때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요거 실시계획 실효되는 시점이 요거 20년이 되고 난 다음 날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에 관리계획도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자, 아까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경우는 5년 안에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7년 안에 안 하면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니까 그때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될 때는 관리계획도 같이 실효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거는 뭐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타인 토지의 출입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 출입 절차. 그 다음에 청문 세 가지 사유가 있었죠. 청문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뭔가 취소하기 전에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해봐 라는 게 청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벌칙은 제가 3년에 3천짜리 2가지만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 위반한 거.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을 때 그때는 벌칙이 3년에 3천. 나머지 벌칙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죠. 거의 비용부담이라는 게 있죠. 기본서에는 2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하기에는 좀 그런 겁니다. 안 하기에는. 광명, 과천, 안양, 그다음에 서울 금천구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장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뭐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도 이익을 얻겠죠. 그럴 때는 다른 지자체장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 부담이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 해서 자, 원칙 나오는데 가로 1번에 시행자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수립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에는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시행자 부담의 원칙.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 할 때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익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익자 부담. 해서 자, 첫 번째 칸에 국장이나 시도지사 나오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재의 이익을 받는 시, 도, 시, 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당연히 일부입니다.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도, 시, 군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랑 협의하죠?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자, 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다른 지자체가 있을 때 그 다른 지자체에다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부를 부담시키려고 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맨 끝에 비용 부담시킬 때 행안부 장관과 뭐? 협의하는 게 원칙. 근데 협의가 안 됩니다. 막 싸우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아니고 이건 돈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돈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둘 이상일 때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싸움 말려준다. 그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른 이익을 얻는 지자체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때 원칙은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사업을 했는데 안양, 과천도 다 이익을 얻었죠. 같은 경기도 안에 들어가죠. 그럴 때 원칙은 협의합니다. 과천시장, 안양시장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광명이 하는데 금천구까지 이렇게 갔다. 관할이 다르죠. 이럴 때는 위에서 이렇게 말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래서 국장은 싹 다 우리나라 전체가 자기 관할이니까 협의를 행안부 장관이랑 하면 됩니다. 협의가 안 돼도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즉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데 광명, 과천, 안양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비용 부담시키면 됩니다. 자기 관할 구역 아니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이 하면서 경기도까지 온 겁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이. 그럴 때는 원칙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할 때 경기도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죠. 시도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누가 말려줍니까? 행안부, 그 옆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그래서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장이 이익을 얻으면은 여기 원칙은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시킬 때는 항상 원칙은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죠. 서울시가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장들이랑 협의가 안 될 때는 서울시랑 경기도 위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데 그 밑에 시장 군수 나오죠?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장과 뭐 해야 됩니까? 협의. 네, 협의합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 자, 즉 이거죠. 광명시가 하는데 과천, 안양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기도 안에 속하죠. 이럴 때는 누가?
도지사가. 근데 광명이 하면서 금천구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금천구, 구로구 이렇게 올라갔죠? 이럴 때는 다른 관할이죠. 다른 관할.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칙, 비용 부담시킬 때 어떻게 하죠? 협의.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때는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전부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부담시키죠. 그래서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거 빼고 나머지 비용 중에 얼마까지? 50%까지. 그래서 조사, 측량,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가로수 3번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나오죠. 1번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입니다. 사업 비용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얼마까지? 80%까지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자,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역시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요거 빼고 50%까지 국가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3번에 행정청이 아니죠. 비행정청은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볼까요? 원칙,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 앞에 페이지부터.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익으로는 다른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익자 부담을 예외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용 부담시킬 때 원칙은 뭐 해야 됩니까?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다가 부담시킬 때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근데 제외되는 게 조사, 측량,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 그 다음에 여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라든지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얼마까지? 80%까지 보조할 수 있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하는 사업은 얼마까지? 50%까지. 비행정청일 때는 3분의 1까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용 부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맨 끝에 가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설 사업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국계법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